안녕하세요. 오늘 파이 경제학교를 안 하면 해넘기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제학교를 해서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여기 맨날 오시던 이제 사모님 한 분은 좀 편찮으셔갖고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뭐 하셨는데 큰 건 아니고 다 대부분 이제 건강하시더라고요. 오늘 파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여기서는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하고 돈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간의 관계, 그 사람 간의 관계는 뭐 형제, 그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하고도 그런 뭐 이제 그렇게 점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병, 점, 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하면서도 제가 파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파이 얘기를 많이 했죠. 아, 강사님 오셨어요? 그 김영진 사장님 어떻게 뭐 그거 통화는 하셨어요? 근데 왜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나카무라 상처럼 반으로 딱 쪼개서 하셨어요? 아, 요즘 MBC에서 했던 그 신인 그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거를 보다 보니까 마누라가 왜 이렇게 배구를 열심히 봐?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내가 뭐 배구 보나? 김연경 보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자를 보는 거였어요. 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 뭐 가신 아들이 뭐 이러는 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정말 여자 배구 선수라고는 뭐 도쿄 올림픽 때 나갔던 애들하고 뭐 김영밖에 모르다가 신은지라는 여자애한테 내가 좀 꽂혔어. 인물은 없어요. 인물은 없는데 와 가신 21살 정도 되는 것 같아. U21 국가대표라는 거 보니까 스파이크가 왼손잡인데 아주 멋있어. 그리고 흥국생명에 박민지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걔가 사장님처럼 이렇게 옛날 할매처럼 가른말을 반을 타가지고 하는데 걔는 이렇게 몸이 이 신은지처럼 이렇게 뭐 멋있는 애는 아니지만 아무튼 키도 크고 우아하게 생겼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녀 배구 선수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사장님이 쪽머리를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박민지 생각이 나서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이거 화면 좀 크게 해봐 주세요. 내려봐 주세요. 예. 예, 오래간만에 이제 그래서 파이 경제학교를 하는데 이거 말고 원래 파이고 아까 그거 첫 대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아까 이거 말고 이 영상 말고 어? 근데 앞에 게 대문이 내가 안 하고 했나? 앞에 뭐가 있었는데 그래 뭐 아무튼 저기 그러면 아까 그거로 돌아가 주세요. 예. 이게 말이에요. 영상 준비한 거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면서 파이가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하던 것처럼 그 막 이렇게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격이 못 오른다라는 건 아닌데
몇 달간 이렇게 지켜보고 특히 이제 파이프롬 US님이 이제 뭐 하는 양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만드는 영상 올리는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얘네들 진짜 돈 만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 진짜 돈을 만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돈에 관한 속담을 찾아보니까 제가 찾는 속담이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찾는 속담은 뭐였냐면 사람은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라는 말을 찾아려고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게 별로 뭐 없었는지 그런 속담은 그 150개 돈에 관련된 속담 중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근원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더구만요. 그러면서 명심보감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다 녹을 갖고 태어난다. 녹이라는 게 옛날에 녹봉이잖아요. 녹봉. 사람은 다 녹을 갖고 태어나고 풀은 다 명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문이. 그러면 사람은 다 녹을 갖고 태어나고 모든 풀은 다 이름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그냥 기계로 번역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뜻을 새기면 그 이름 명자를 쓰긴 썼지만 그 이름 명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름 붙이는 거는 이름은 그거잖아요. 자기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 명자 보면 전역 석자에다가 입구자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누군지 알지만 밤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저녁에 누구요? 그러면 네 삼덕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신원을 밝히잖아요. 입구자. 그래서 전역 석자하고 입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름 명자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용도로 여기 왔다. 이런 거 뭐 택배입니다. 뭐 커피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명심보감에 있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본래 다 돈을 갖고 태어나고 모든 식물들은 다 그 용도가 있다. 용도가 있다. 쓰여지는 용도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명심보감에 있는 말이. 그런데 세상사가 참 이상해져서 세상사가 참 이상해져가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1945년도보다가 지금 굶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 수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돈은 막 몇 배가 풀렸는데도 그 절대 가난한 사람의 이 수는 그냥 그 문 열어주시면 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요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깨어져 나는데요. 사람들이 막 깨어나죠. 사람들이 막 이제 깨어나는데 이 얘기는 성경책에도 나오고 또 불교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안에 하느님이 있다면 네 안에 하느님이 있다면 나의 하느님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네 안에 하느님이 없다면 너의 하느님은 내가 가져올 것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의 사랑도 내가 가져올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교 체계는 이게 이제 불교는 어떻게 돼 있냐? 불교는 이제 주장자죠. 주장자라는 게 다 힘인데 네가 주장자를 갖고 있으면 나의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요. 네가 네 주장자가 없으면 있는 주장자도 내가 뺏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떤 분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가 아무리 발달하고 교육이 아무리 커져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라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돈의 본질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네가 갖고 사용을 하면 내 에너지도 너한테 줄 것인데 네가 그 에너지를 갖고도 그 에너지를 안 쓰면 너의 에너지마저도 내가 갖고 오겠다라는 게 성경 체계도 있고 불교 체계도 있는 얘기예요. 에너지. 이게 명심보감에서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을 거, 녹봉할 때 녹이 에너지잖아요. 봉은 벼슬이고 녹은 땅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자기 돈은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털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파이코인에서 화폐혁명을 한다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게임도 80년대 90년도 게임 지금 세상에 내놓고 거기다가 벤처 투자 파이 벤처스에서 돈 투자하고 우리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러면 막 첨단을 갈 것 같은데 얘네는 H5 게임이라는 게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왜 이러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파이프롬 US가 해석을 해서 하기를 애플 스마트폰하고 삼성 스마트폰 같은 거 쓰는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전 세계 사람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근데 파이는 전 세계에 지금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H5 게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도 롯데마트에서 그 H5 게임기랑 여전히 그 우리나라 중고생 애들이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열심히 아이들 앞에 이렇게 놓고 있는 거 애들 하는 거 보면 전부 H5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용하는 사람은 한 30억 명 된대요. H5 게임을 하는 사람이 한 30억 명 된대요. 그 스마트폰 고급 스마트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파이프롬 US가 정확히 찍어낸 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암호화폐는 그 짓을 하지를 못한대요. 다른 암호화폐는 리플도 못한대요. 그 파이프롬 US가 얘기하기는 왜 그러냐면 이 H5 게임을 하는 30억 명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료 H5 게임은 물론 많이 있지만 무료 H5 게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유료까지 하는 사람도 30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 게임 할 때마다 내는 게 이게 30억 명 중에서 하루에 2천만 명 정도가 이거를 하루에 오전에 1,000만 명 이 사람들이 오후에 1,00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 하루에 2번 2천만 명이 하루에 코인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2천만 명을 하루에 2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파이는 지금 그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생태계가 확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0.1파이건 0.5파이건 이게 파이가 트랜잭션이 그렇게 하루에 2천만 건 정도 일어나는 파이면 처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에 이 30억 명의 사람을 보는 용도는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이프롬 US가 그렇게 설명한 거 가만히 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은 아니고 아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거창에서 오신 사장님이 이제 올해 연세가 이제 80이라고 그러고 병술생이라고 하시는 영풍이라고 있어요. 회사 영풍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2호 법인이에요. 영풍이. 1946년도에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원래 사리원 사람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 낳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뭐 고려아연하고 요즘 뭐 주도권 싸움 뭐 하고 있는 것 같더구만. 이분이 이제 한 번은 IMF 이전에 생명보험 회사를 했었어요. 영품 생명보험. 보험처럼 돈 벌기 좋은 게 없잖아요. 보험은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상장 사실은 이거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제회인데 보험은 공제인데 그 보험은 인지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인지산업은 도장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보험회사 만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도장만 받으면은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거 많죠. 우리나라 뭐 술 드시는 분들 우리 저 이철 사장님 맨날 그렇죠. 한국 술 심심해서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주정은요 알코올 도수 갖고 세금을 때려요. 이 높은 거 40도 50도짜리를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주정 회사는 이게 정부에서 매출하고 이런 걸 다 해갖고 그냥 그게 정말로 그거는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에요. 주정 사업이. 이렇게 100도짜리 알코올 뭐 잘 부탁해서 이렇게 뭐 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 됐건 이제 그 보험하고 주정이 대표적인 그런 산업인데 시멘트도 그렇지만 시멘트는 뭐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그런데 보험은 이게 사실은 상장이 원래 안 되는 거죠. 인지 산업인데 그 양반이 딱 보니까 어유 저 보험처럼 돈 벌기 좋은 게 없거든. 그래갖고 보험을 했다가 IMF 때 이제 날려 먹었어요. 처음엔 영풍을 하다가 외국하고 합작해서 하다가 IMF가 나니까 외국 기업이 나가니까 영풍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저랑 얘기하면서 그래요. 승태가 정말 교보생명이 부러워가지고 땅집 교보생명 신회장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게 너무나 부러워서 나도 했는데 에휴 그것도 참 안 되는 거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가만히 보니까 교보생명이 보험으로 돈 번 게 아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보생명이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얘네들이 교보 문고 갖고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영풍 문고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보생명 연구하다가. 그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파이랑 H5K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는 택시를 탔대. 택시를 타고 교보생명 갑시다. 교보생명 본사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어디죠?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 동장 옆에 있는 그 교보생명 본사 가자고 그래.
아, 교보문고요? 그러더라는 거야, 택시 기사가. 그래서 자기가 교보문고를 조사를 해봤대. 벌써 이 얘기도 벌써 뭐 거진 이제는 뭐 30년 전 얘기에 가까운데, 아니 한 20년 전 얘기에 가까운데, 그때 당시에 교보문고가 1년에 1,000억 적자 나더래요. 1년에 1,000억 적자. 그때 교보문고가 1,000억 적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갖고 애들이 책을 갖고 하도 교보가 그런 것도 저기 애들 잡거나 고발하거나 학교에 해거나 뭐 부모 불러서 변상하거나 그런 짓도 안 하더래. 교보가. 그런 애들이 커서 교보라는 브랜드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나중에 교보 교육생명은 다 한대요. 교보생명이 그렇게 돈을 번대요. 이 사람 얘기가 그래.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영풍문고를 만드는 거예요. 영풍문고. 왜 그러냐면 영풍이라는 게 무슨 아연이니 무슨 뭐 코리아 서킷이니 뭐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호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풍문고를 해갖고 지금은 영풍이라는 건 많이 알지. 예전에는 뭐 영풍, 고려아연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뭐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이 프롬 US가 파이가 H5 게임에 몰두하고 해커톤 대회 1등 한 데는 완전히 M&A 매물로 나와도 쳐다보지도 않던 파이 벤처스가 오픈마인드에 투자하고 그 H5 게임 만드는 CIDI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영풍과 교보에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파이도 노드 1위가 한국이잖아요. 파이에서. 생태계 참여도가 한국이 몇 위인 것 같으세요? 파이에서? 2위? 한국은 등수에 없어요. 1위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는 영국 식민지를 했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예요. 2위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3위가 베트남이고 4위가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고 러시아고 그 노드 강국인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은 그 커뮤니티 유저 활용수에 없어요. 8위까지 나와 있는데 없어. 기타 53%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뒤지게 많은 그 나라들, 영어를 쓰는 애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 시장에 H5 게임이 널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H5 게임 하는 사람들, 뭐 수능 시험 끝난 애들이나 애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그 파이프롬 US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트랜잭션이나 그러니까 1,000만 명만 잡아도 그렇다. 1,000만 명만 잡아도 현재 암호화폐에서 1거래량 2,00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폐 없다.